안녕하세요. 미래에서 온 엄마 김보배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12월 31일이에요. 지금 기분 어떠신가요? 내년도 계획은 잘 세우셨고 2019년도는 잘 마무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에 우리의 삶의 어떤 지적인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독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책을 읽을 때에는 정말 무릎을 치면서 정말 맞다. 정말 이 정보가 너무나 유익하다. 라고 열심히 읽지만 그것이 우리의 지적인 전투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은 채로 그냥 이제 흘려보내게 되면 그 지식들이 사실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물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약간 좀 더 전략적으로 나의 지적인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독학의 기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룬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네. 이 책은요, 사실 제목이 굉장히 낯익죠. 야마구치 슈가 지은 책으로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정말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어떻게 해서 독학을 통해, 그러니까 정말 미술을 전공을 했거든요. 이분은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 자기가 어떤 독학의 전략과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는 정말 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죠.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는 다양한 부분의 제너럴리스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플러스 어떤 분야의 깊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점과 점을 연결하고 분야와 분야를 연결짓는 그런 융합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뛰어난 인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이런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적인 혁명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 개발 그리고 독학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좀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독학이라는 거는요, 사실 독학을 생각을 해보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책을 보면서 막 적어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외운다. 이거를 여기선 독학이라고 보지 않아요. 여기에서 독학이라고 보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제를 잡았다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독서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독서를 하고 그 인풋 중에 정말 유용한 소스이다라는 것들을 그 소스를 잘 모아서 구조화를 하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꺼내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축적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독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머릿속에 그 모든 지식이나 정보를 다 기억하는 것을 학습이라고 했다면 이 저자가 바라보는 독학이라는 것은 다양한 세상의 유익한 정보, 장르를 오가지 않는 여러 가지 인풋들을 제대로 잘 정리를 해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축적을 해서 언제든지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도록 약간 뭐 그런 어떤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차곡차곡 쌓아놔서 내가 검색을 통해서 바로바로 꺼내 볼 수 있도록 축적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독학의 시스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보통 그렇게 많이 읽으시죠? 저도 사실 그래요. 장르를 정해놓고 읽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 문학이라 그러면 문학에 관련된 장르의 책을 읽죠. 그러다 보면 사실 거기에 관점이 많이 묶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저자는 이렇게 장르에 한정을 국한시켜서 읽는 책 읽기, 이거보다는 어떤 주제를 놓고 장르를 오고 가는 책 읽기를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적인 전투력을 높이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독학의 시스템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책을
읽고, 그리고 선별적으로 인풋을 하고, 그리고 이 인풋한 것들을 추상화하고 구조화한 다음에 제대로 세트를 만들어서 축적을 해라. 언제든지 그것에 대해서 빼어서 볼 수 있도록 축적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르를 결정해 놓고 어떤 분야를 읽을지에 대해서 선별을 하고 그것에 제한된 책 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장르와 분야를 오고 가는 그런 막 종행하는 그런 책 읽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인재를 뭐 양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만약에 주제나 테마를 선정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뭐 역사, 음악, 인문학, 경제학, 철학,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를 통해서 그 주제에 다다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책 읽기, 지적인 전투력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고요. 그 방향성에 관련된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는 책 읽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적 없는 공부야말로 나중에 빛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별다른 목적이 없이 오로지 흥미만으로 인풋에 열정하는 시기, 이런 시기가 없으면 강력하고 독특한 지적인 전투력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그 분야만 공부를 한다면 그 분야에는 전문적 지식을 쌓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아웃풋으로 한번 생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지적인, 생산력 있는 지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사실 A라는 걸 공부를 하고 B라는 공부를 하면 A에 대한 아웃풋이 나올 수 있고 B에 대한 아웃풋이 나올 수 있지만 이 A와 B를 연결해서 크로스한 그런 아웃풋들이 더 많이 생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목적성을 뗀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목적 없이 흥미로, 취미로 공부를 했을 때 좀 다양한 장르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오고 가면서 내 안에 그런 지적인 전투력이 쌓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인풋들은 어떤 걸 인풋을 해야 되냐, 그런 또 질문이 생기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공감을 했어요. 글을 읽을 때 좋은 글, 그리고 고전, 오랫동안 이 글이 정말 좋은 글이라고 인정을 받은 그런 스테디셀러라든지 아니면 고전, 이런 것들을 읽었을 때 지적인 전투력이 정말 올라가죠. 만약에 정말 쓰레기 같은 글, 검증되지 않은, 정말 유익하지 않은 그런 글들만 계속해서 넣는다라면 나 자신의 그런 어떤 지적인 전투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수 있고 밑줄을 긋게끔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는 그런 책을 읽었을 때 진정한 인풋, 그리고 아웃풋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지적인 전투력을 높여주는 그런 독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인 생산 시스템의 구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초독을 할 때에는요,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방법이에요. 읽으면서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시사적인 통찰이 있는 시사적인 내용이 있거나 혹은 어떤 행동상의 지침을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나 자신의 어떤 깨달음을 얻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밑줄을 긋고 필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이 된다면 계속해서 밑줄을 그어서 더욱더 이제 더럽히면서 읽는 거죠. 책을 저자와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읽습니다. 이거는 지적으로 정말 격투를 하듯이 읽는 단계라고 해요. 그걸 초독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책을 읽을 때에는 밑줄을 그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밑줄을 그었죠. 밑줄을 긋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붙여가면서 읽어요. 옆에 테이프를 붙여가면서 읽고, 또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다가 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사실이나 시사나 행동 이런 부분에 밑줄을 긋고 거기다 필기를 해가면서 전투적으로 읽는 초독의 단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뽑아내기의 단계예요. 제독이라고 하는데요. 이 밑줄 친 부분들을 다시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선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을 선별할 때는 5가지 이상 9가지 미만 정도로 선별을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재미있고 나에게 인상적인 내용들 5가지에서 9가지 정도를 추려보는 거예요. 사실 책을 읽고 그 5가지 이상에서 9가지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책을 거의 막 또 베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죠. 옮겨 적는 노력이 너무 과해지다 보니 차라리 그렇게 옮겨 적는 행위보다는 여러 번 책을 읽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옮겨 적을 때 어느 정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 그 정도를 뽑아낼 수 있도록 5가지에서 9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삼독. 이제 초독하고 제독한 다음에 삼독 번째는 옮겨 적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모를 붙인 5가지에서 9가지 정도를 추려냈다고 한다면 그것을 뭐 에버노트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쉽게 검색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디바이스 뭐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고 PC에서도 볼 수 있고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에버노트와 같은 앱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노트를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옮겨 적는 거예요. 근데 전문을 적지 않아도 나중에 검색을 해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축적을 해 놓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한 권당 10분 이내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키워드들만 정확하고 그 키워드들이 서술되어 있는 책의 쪽수, 페이지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적혀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참조하고 싶은 문장과 그 참고 문헌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 적혀져 있어도 내가 검색을 통해서 그 정보에 다다랐을 때 만약에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 책을 다시 펼쳐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한 문장에 정말 중요한 문장을 정확하게 참고 문헌을 표기를 해서 그 문장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적인 생산 시스템에 따라서 내가 읽은 책들의 정말 엑기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잘 축적이 되고 이것을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어떤 지적인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나요? 책을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책을 읽고 이것이 나의 지적인 전투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는 그런 독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책을 한 번 읽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읽고 다시 읽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축적함으로써 언제든지 꺼내어서 그 책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 놓는 단계, 그것까지 이르는 것이 이 저자가 말하는 독학을 삶의 무기로 만드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2020년도에 독서, 그리고 지적인 전투력을 높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독, 제독, 삼독 이 방법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서 온 엄마였어요. 안녕!